어느 날 갑자기 작물 생육이 나빠지면 꼭 이것부터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스탄TV입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작물이 잘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육이 좀 나빠지든가 또는 생육이 정지되든가 뭐 심하게는 시들거나 좀 죽거나 하는 이런 상황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당황스러워지죠. 이럴 때 어떤 것들을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지 좀 오늘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 작물이 잘 자라다가 갑자기 안 좋아지면 당황합니다. 그 이유를 몰라서 사실 여러 가지를 살펴보시게 되는데 그냥 우왕좌왕 병일까 또는 뭐 어떤 약해가 난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많이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전체적인 거냐 부분적인 거냐 이 부분을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전체와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신다고 하면 비닐하우스가 한 5-6개 동이 있을 수 있죠. 그 중에 한 개 동을 들어가 봤을 때 그 한 개 동에 전체적으로 모든 거기 심겨진 작물의 모든 부분들이 다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떤 장애나 뭐 생육이 나빠지는 부분들이나 어떤 증상들이 거의 같다. 그러면 생리장애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로 들어져 있는 이 사진처럼 보면은 고추 잎이 이렇게 끝이 싹 안쪽으로 다 말려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잎이 다 그래요. 그런 경우들은 생리장애를 의심할 수 있어요. 근데 부분이란 뭐냐? 부분이란 하우스 안에 이 앞쪽의 일부, 또 저쪽 중간의 일부, 저 끝의 일부 이런 식으로 부분 어떤 장애가 보인다. 또는 하우스 안에 5줄, 4줄, 5줄 이렇게 심어 놓잖아요. 그 중에 한 줄만 이렇게 그런 영향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은 병이나 그 충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발생하면 한 나무에서도 전체는 다 괜찮은데 한두 군데 잎만 그런 증상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그 병이나 충해에 의한 피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전체적인 거냐 부분적인 거냐를 먼저 나눠 놓고 나면 크게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지겠죠. 이게 생리적인 영양장애일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병이나 충해에 의한 거냐라는 부분에 따라 대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부분적인 부분이다 싶으면 그 다음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 돼요. 부분이라 하면 아까 병충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병충해일 가능성이 높다예요. 그러면 보이는 부분과 안 보이는 부분인데 보이는 부분은 당연히 잎이나 줄기에 해충이 있는지 아니면 병에 의해서 그 나타난 병의 증상들 있잖아요. 병증이 보이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잘 눈이 안 좋으셔서 못 보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꽃을 털어본다든가 잎을 뒤집어 본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또는 잎 표면에 어떤 굴이 파여서 파인 흔적이 있는지 그 잎 뒷면을 주로 열어보면 병이 이렇게 그 포자가 형성된 것들도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눈이 안 좋으셔도 돋보기로라도 꼭 찾아보셔야 되고요. 보이면 그 보이는 것을 따서 어떤 병인지 충인지 적절한 약제 처리를 하면 되고요. 문제는 안 보일 때예요. 위에 보면은 그 시들고 안 좋긴 한데 잎이나 줄기에 아무런 증상이 보이질 않아요. 안 보일 때 또는 병해충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는 대부분이 토양병의 충일 가능성이 높아요. 즉 땅 속에 뿌리 쪽에 피해를 줘서 그 증상이 위에 나타난 거지 뿌리 쪽에 그 토양병해충이 존재하는 거죠. 대부분은 곰팡이나 세균 또는 선충이나 그 고자리파리라든가 이런 파리류와 같은 그런 땅 속에 있는 해충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을 그 줄기를 꺼내서 땅을 파보면 선충 같은 경우는 그 선충에 의해서 혹이 형성돼 있을 수도 있고 땅 속에 그 유충들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해충의 유충. 선충은 눈으로 안 보일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데 시들었거나 뿌리가 썩었다. 그러면 곰팡이나 세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썩었는데 그 안을 갈라보면 대부분 세균성은 지백이 나오고 곰팡이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안이 도관이 까맣게 죽어 있는 경우도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눈으로 잘 어려울 때는 맑은 물에 담가 보면 가른 줄기를 뿌리를 줄기를 갈라서 물에 담가서 짜보면 세균성은 하얀 그 액 같은 것들이 이렇게 흰 그 물에 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긴 하지만
토양 병해충도 보일 때, 지상부에 보이는 부분들은 어떤 병해충인지 찾는 게 중요하고, 안 보일 때는 토양에서 가해를 당했다고 판단하고 토양 쪽을 의심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병해충도 부분이라는 부분에서 보인다 안 보인다는 부분으로 위인지 아래인지를 구분해야 적절한 병충해 약제들 선택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생리장애는 아까 뭐라 그랬었죠? 전체적인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균일하게 나타납니다. 하우스를 예를 들었지만 하우스가 아니라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작물도 가봤는데 전체적으로 생육이 다 안 좋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 생리장애들이에요. 생리장애가 일어나면 크게 과잉인 건지 부족한 건지를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면 처방 자체를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즉 과잉, 지나치게 많아서 생긴 건지 부족해 생긴 건지를 먼저 구분해야 되고, 지나치게 많은 것들은 대부분 뿌리 쪽에 나타나게 되고 부족한 부분도 잎 쪽에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부족했을 때 잎에 주로 증상이 나타나고 많은 거는 뿌리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물론 뿌리에 영향을 받아서 뿌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잎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구분 정도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과잉에 의해서 뿌리 쪽에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부분이 있는데, 첫째가 수분이고 두 번째 비료예요. 과잉 피해는 물이 너무 많거나 양분이 너무 많거나 합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그건 습해입니다. 그래서 토양이 고래의 물 빠짐이 좀 안 좋거나 원래 토양 자체가 그 점토질이 많아서 물이 잘 안 빠지면 토양 속에 있는 공기가 없으면 식물의 뿌리도 살 수가 없다 그랬죠. 그 뿌리도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양 안에 공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공기가 들어가야 될 곳에 물이 다 차 있으면 물이 많으면 그것에 의해서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습해가 나타납니다. 즉 습해서 숨을 못 쉬어서 뿌리가 썩는 거죠. 잔뿌리가 죽고, 그렇게 되면은 뿌리에 피해가 오고, 두 번째는 비료가 너무 많아서도 과잉 피해가 올 수 있어요. 비료가 너무 많은, 특히나 질소질 비료나 이런 것들이 뿌리에 많으면 곰팡이들이 그 뿌리를 많이 공격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비료량이 너무 많으면 염류장애라고 하는 그 장애가 올 수 있죠. 그러니까 비료를 너무 많이 주셔서 염류가 너무 많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뿌리가 물을 끌고 가지도 못하고, 물이 흡수가 안 되면 당연히 양분의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생육이 나빠지죠. 이렇게 염류장애가 왔을 때는 과잉임에도 불구하고 증상은 부족 증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양분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 증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뿌리에 피해를 줬지만 증상은 잎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잎의 증상이 왔으니 제가 아까 잘 구분해서 보시라고 한 게, 잎의 증상이 보니까 부족하구나라고 해서 또 주게 되면, 과잉인 경우에 또 주면 더 피해만 심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일 때 과잉인지 아닌지, 뿌리 쪽인지 잎인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뿌리 쪽을 보고 습해가 아니라면, 염류장애가 아니라면 그러면 잎 쪽에 부족 증상으로 가서 보시는 게 맞아요. 또는 거꾸로 가셔도 되고요. 근데 항상 뿌리 쪽을 의심해서 보셔야 되고요. 부족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질소, 인산, 가리나 칼슘, 마그네슘, 황 같은 이런 다량으로 필요한 것들이 부족할 때도 있고 미량 요소가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증상은 질소 부족이야, 이거는 마그네슘 부족이야, 쉽게 판단하시는데, 이런 전형적인, 여기 사진은 마그네슘 결핍인데 전형적인 사진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갔을 때고,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 사실 판단이 돼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거죠. 대부분의 부족 증상이 나타나는 초기에는 증상이 대부분 다 많이 비슷비슷합니다. 전형적인 증상은 일부 있지만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부족할 때는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많이 질소 부족은 잘 안 나타나요. 질소질은 좀 많이 주시는 편이기 때문에. 하지만 인산이나 가리는 부족 증상이 자주 나타나고 칼슘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도 다른 원소와의 경합 때문에 흡수가 안 될 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시고, 미량 요소는 항시 부족해도 어떤 것인지 모를 수 있으니 그냥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주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잎의 부족 증상이 왔을 때는 반드시 연면 시비로 회복을 시켜줘야지, 관주로 땅 뿌리로부터 회복을 시켜준다라는 생각을 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잎으로 오는 장애는 연면 시비로 해소를 해주시는 게 좋으실 거고요. 한번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리면, 장애가 왔을 때 이게 전체적인 건지 부분적인 건지 먼저 구분해서 보시고, 전체적인 것이 있으면 이게 영양장애일 가능성이 높은데, 과잉인지 부족인지를 보시면서 과잉일 때는 뿌리 쪽에 피해를
받아서 올 수가 있는 거고, 부족일 때는 잎의 증상으로 보면서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뿌리에 양분이 못 들어오는 과잉, 즉 비료가 과잉해서 염류가 문제가 됐을 때는 부족 증상도 같이 올 수 있다는 것은 잊지 마시고요. 부분적으로일 때는 보이는 경우는 눈에 보이는 해충이라든가 곰팡이 병일 수 있을 거고, 안 보일 때는 병이 아닌 것이 아니고 토양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고 보고 토양 쪽 병해충을 의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이제 생육이 부진하거나 문제가 됐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어떤 관점으로 보시면 영양장애인지 병해충인지 또 어느 부분에 오는 건지를 좀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좀 보시면 깜짝 놀라셔서 당황하지 않고 충분히 살펴보시고 이걸 가지고 거기에 전문 약을 처방해 주시는 분들이나 비료 판매하시는 분들께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데 참조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 해주시면 항상 좋은 글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